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하면 중개수수료, 이거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개사가 열심히 일해서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고,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도 서류에 서명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그 최종 결론을 들으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법원의 이 충격적인 최종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정말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에 임대문의라고 써붙이고 관리소장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이걸 본 어떤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걸어서 아직 임대 가능하죠?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는 마침 집을 구하던 자기 의뢰인, 즉 임차인에게 이 건물을 소개해줬습니다. 결국 계약은 성공적으로 성사됐고요. 임대인들도 중개사가 준비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류에 직접 서명까지 했죠. 자, 이 상황까지 보면 어떠세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임대인들이 수수료를 못 주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러자 중개사는 결국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렇게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법원마다 판단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 1심 법원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네, 공인중개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거죠. 하지만 임대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결과는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하급심에서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낼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대법원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속을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중개를 정식으로 의뢰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중개사가 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 그 확인 설명서라는 서류에 서명한 게 수수료 내겠습니다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법 조항 그 자체부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니까요,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는다? 바로 중개 의뢰인으로 받는다고요. 중개사를 고용한 그 사람한테 받는다는 뜻이죠. 이 중개 의뢰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생겨납니다. 바로 중개 의뢰인과 거래 당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은 말 그대로 내 집 좀 찾아주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이고요. 거래 당사자는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집을 구해달라고 한 임차인이 바로 중개 의뢰인이고 임대인은 계약의 거래 당사자일 뿐이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시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임대인들은 중개사한테 우리 건물에 세입자 좀 구해줘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건물에 광고만 붙여놨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임대인과 중개사 사이에는 애초에 중개 계약이라는 게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럼 그 서명은 대체 뭘까요? 대법원은 이 서명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게 곧 수수료를 내겠다는 약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고 택배 받을 때 서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서명이 나 이 물건 살게요 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이 택배 잘 받았습니다 하는 확인용이죠. 법원은 임대인의 서명도 딱 그런 의미라고 본 겁니다. 수수료 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네, 이런 내용의 서류 잘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라는 뜻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판결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차인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명시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면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된 중개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는 거죠. 임차인 역시 내 중개사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고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명확한 서면 계약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법 원칙 하나를 되새겨줍니다. 계약이라는 건요, 그게 말이든 글이든 서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없다면 아무리 성공적으로 거래가 끝났다 해도 결국 누군가는 이렇게 빈손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믿었던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